난생 처음 인공지능 위드 스크래치 6번째 강의 조건, 반복, 제어, 프로시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 내 조건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반복적 문장 제어는 어떻게 구현할까요? 3. 프로시저에 대해 알아봅시다. 프로그램 내 조건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나 조건을 논리 연산자로 연결하면 복잡한 관계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로 논리합, 논리곱, 부정 등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논리 연산표를 보면 P라는 논리, Q라는 논리, P가 참이고 Q가 참일 때 P와 V의 논리 합은 참이 되고요. P와 Q의 논리 곱은 참이 되고, 그리고 P에 대한 부정은 거짓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좀 그 논리 게이트를 만들어 봤었죠. 실제로 AND라는 연산자를 만들어 보고 OR라는 연산자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참과 참 같은 경우 AND 연산을 해주게 되면 참이 되는 거고, 참과 거짓은 거짓이 되고, 거짓과 참도 거짓이 되고, 둘 다 거짓일 때도 거짓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P와 Q가 각각 참과 참이면, 참과 거짓이면, 거짓과 참이면, 그리고 거짓과 거짓이면 그때의 둘에 대한 오어 연산이죠. 논리합, 그 다음에 얘는 논리곱, AND 연산이죠. 이렇게 해서 오어 연산 같은 경우는 3개의 참, 그리고 하나의 거짓이 있고, AND 연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참, 3개의 거짓,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 같은 경우는 요 P에 대한 거니까 P의 반대죠. 얘가 T면은 T에 대한 거짓인 F가 되는 거고, 얘가 F면은 F에 대한 반대인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이 논리식을 사용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죠. 3과 5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3이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참이죠. 참. 그 다음에 여기 10이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참인가요? 얘도 참이 아니죠. 거짓이죠. 10은 5보다 큽니다. 근데 10이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참이고 뒤에 있는 건 거짓인데 얘를 5어로 연산했어요. 5어 연산. 그러면 참과 거짓을 5어로 연산했으니까 그 결과는 참이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5어 연산은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이 5보다 작거나 또는 10이 5보다 작다라는 이 전체는 참이 됩니다. 참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다 해볼 수 있겠죠. 10 빼기 4가 5 더하기 1하고 같다. 자, 10 빼기 4는 뭐죠? 6이죠. 5 더하기 1은 6이죠. 두 개가 같다. 그랬으니까 참이죠. 여기까지는 참이에요. 근데 앞에 낫이 붙었죠. 참에 대한 낫이니까 결과는 F, 폴스가 되죠.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봐보시면 되겠죠. X가 5보다 크다.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X가 5보다 크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X가 10보다 작다. 역시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것에 대한 얘는 뭐죠?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논리곱, AND죠. AND 연산. 자, X가 5보다 크다. 얘가 참이 되는 공간은 뭘까요? 이것에 대한 논리 곱이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작다. 자, 이게 언제 참이 될까요? 이게 참이 되려면 얘도 참이어야 되고 얘도 참이어야 되죠. 둘 다 참이어야만 얘는 AND 연산이니까 참이 되는 거죠. 즉
x는 5보다 크고 그리고 x는 10보다 작다. 요 두 개가 다 만족했을 때, 즉 x가 5와 10 사이일 때는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x가 5와 10 사이일 때는 참이 되니까 이런 조건을, 이런 논리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조건식을 만들어서 x가 5에서 10 사이에 있는 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그램 내 이 조건의 역할. 프로그램의 기능은 조건에 따라서 선택 반복되는데요. 보통 조건문과 반복문은 같이 연동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많다는 얘기죠.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일 때는 요금이 할인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가 아니라면, 12살 초과라면 조건이 거짓이 되므로 요금이 할인되지 않죠. 이럴 때 이제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자, 그래서 입장객의 나이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12보다 작으면 혹은 같으면, 그래서 보통 나이는 정수로 떨어지니까 x가 13보다 작으면 이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이 맞으면은 할인해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게임 같은 경우 캐릭터의 생명의 개수가 남아있을 동안, 자, 생명의 개수 하트인데 하트가 이런 변수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죠. 하트가 1보다 크면, 혹은 1보다 크면은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말은 뭐 얘가 0.1이거나 0.5일 리는 없겠죠. 0보다 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if 허트가 0보다 크면 게임을 계속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걸 거예요. 만약에 허트가 이것저것 다 했더니 얘가 0이 됐다. 그러면은 게임 오버. 네, 게임을 끝내게 만드는 거죠. 허트가 0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캐릭터의 생명 개수가 0이 아닐 때만 참인 조건을 적용한다. 게임을 반복한다. 프로그램 내에서 조건은 어떤 기능을 반복할 건지, 두 번째, 어떤 기능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기준으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입장객 나이가 12살 이하이거나 혹은 60세 이상이면 요금을 50% 할인한다 라는 이런 기능이 있다면 이 조건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해서 조건식을 두는 거예요. 입장객의 나이를 받고 이 나이가 12세 이하이냐 혹은 60세 이상이냐. 자, 두 가지 다 만족하는 경우는 없죠. 사람의 나이가 12살 이하이면서 60세 이상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2세 이하냐, 두 번째 조건 60세 이상이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킬 거예요. 혹은 둘 다 만족시키지 않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2세 이하한다. 요게 A 조건인 거고, 두 번째 조건 60세 이상이다. B 조건인 거고, 요것에 대한 이 V는 이제 유니온 표시인데요. 얘는 이제 오어 연산이죠. 논리합을 의미합니다. A가 맞거나 B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둘 다 맞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12세 이하면서 60세 이상인 경우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러면은 할인을 해라 이거죠. 입장객의 나이를 X라고 했을 때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60보다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러면 할인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놀이기구 탑승 조건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나이가 10세 이상이고 그리고 키가 110 이상이거나 부모가 동반하면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한다 라고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조건은 뭐죠?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나이가 10 이상이다. 둘째, 키가 110 이상이다. 셋째, 부모가 동반했다.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나이가 10 이상, 두 번째 조건은 키가 110 이상, 세 번째 조건은 부모 동반. 자, 셋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요 C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요. 혹은 A와 B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거나 혹은 C를 만족하거나 A, B, C 세 개 다 만족하면 뭐 상관없는 건데 A와 B는 AND로 연산이 되는 거고 A, B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결과하고 C는 5어로 연산되면 되죠. 요 결과하고 C는. 그래서 C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C만 만족해도 혹은 A, B 두 개를 다 만족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A, B 10세 이상, 110 이상 혹은 부모 동반 이렇게 지금 나눌 수 있는 거죠. 얘를 우리가 연산식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은 5어는 이렇게 써줄 거고 부모 동반했다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괄호로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0세 이상 110 이상은 AND로 연산해 줘야 되죠. AND로. 자, 10살 이상이고 110 이상이면 오케이 통과 혹은 부모가 동반했으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 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괄호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나이를 X라고 해보죠. 키는 H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부모 동반 여부는 뭐라고 할까요? 부모 동반했는지 여부는 그냥 P라고 하죠. 자, X가 10 이상이다. 그리고 AND죠. 그리고 H가 110 이상이다. 그러면 돼요. 자, 요게 만족되거나 또는 P면은 부모가 동반했다는 얘기죠. P면은. 자, 페어런츠가 동반했으면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스크래치에서 관계식, 논리식을 구현할 때 조건 블록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요 블록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 작다 있죠.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나 실제 상수들을 집어넣어 주고 이게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작으면 참이에요. 작으면 참. 요거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으면 참인 거죠. 얘는 왼쪽에 있는 값이 크면 참인 거죠. 왼쪽에 있는 값이 크면 참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는은 요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요런 블록이 요 안에 들어가서 왼쪽이 맞거나 또는 오른쪽이 맞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 되는 거고 요거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블록도 참이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블록도 참이어야 되고 둘 다 참일 때 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뭐가 아니다는 부정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참이면 바깥쪽은 거짓인 거고 안에 들어있는 게 거짓이면 바깥쪽은 참인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건 블록이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의 논리식 구현하는 거 이제 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입장객 나이가 12보다 작다 또는 입장객 나이가 12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나이가 12살 이하면 이하라는 얘기는 12살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자, 입장객 나이가 12보다 작거나 또는 나이가 12이거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나이가 13보다 작으면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나이라는 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가 여기다가 나이를 우리는 1.2살이에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11.5살이에요.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11살이에요. 12살이에요. 13살이에요.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숫자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은 포함되는 거고 13살은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은 13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하나 넣어주면 되죠. 요거 전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사실은 입장객의 나이가 13보다 작다. 이걸로 교체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거나 또는 입장객의 나이가 60보다 크고 또는 60보다 작은 얘도 어떻게 해주면 되죠? 나이가 60보다 큰 거죠.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59보다 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나이가 59보다 크면 59보다 크다는 얘기는 59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60이잖아요. 60, 61, 62, 63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넣어주면 똑같이 위에서처럼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래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책에 보면 그 내용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집어넣으라고 한 거죠. 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이가 11살 자 10살부터니까 9 이상 나이가 9보다 크거나 그리고 9보다 크고 키가 11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키가 이제 110 이상이면 110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네, 키가 110보다 크면 혹은 109보다 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09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10이죠. 110. 그래서 110, 111, 112, 113, 114, 115 이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키가 109보다 크고 나이가 9보다 더 많으면 엔드죠. 엔드.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통과다. 또는 요거랑 또는 부모가 동반했냐 참이면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부모 동반 이꼴 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쓰는 게 훨씬 좋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선택형 문장 제어. 자, 말이 좀 복잡한데 조건이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역할을 구별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비가 온다라는 조건을 위에다 놓고 얘가 참이라면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간다라는 문장을 수행하게 하고 아니면은 우산을 들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가 수행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선택형 문장의 이 아래쪽에는 역시 계속해서 블럭형 이제 명령들이 쭉 들어갈 건데 여기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경우, 우산을 안 들고 나가는 경우,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은 여기다 다 적는 거야. 밖에 나가서. 여기는 비가 올 때만 할 거, 얘는 비가 오지 않을 때만 할 거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온다가 참이면 비가 올 때만 할 내용을 여기다 집어주는 거고,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을 때만 할 내용을 집어주는 거고,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죠. 요 안에 집어넣어주면 의미가 없죠. 여기 넣어준 거 여기다 또 넣어줘야 되니까.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간다, 버스를 탄다, 회사로 간다. 여기는 우산을 안 들고 밖에 나간다, 버스를 탄다, 회사를 간다. 버스를 탄다, 회사를 간다는 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버스를 탄다, 회사를 간다. 버스를 탄다, 학교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만약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될 문장을 지원합니다. 선택 제어 조건이 있고 얘가 참이면은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참일 때만 하는 거예요. 참일 때만. 그 다음 내용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선택 제어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1위로 넘어오는 거죠. 1위로. 자, 만약 아니면이라는 선택형 블럭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선택 제어 문장에서는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것, 조건이 참이 아닐 때 실행되는 것, 그리고 얘는 참이든 참이 아니든 실행돼야 되는 것들은 요 뒤쪽에다가 집어넣어 준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택적 문장 제어 블록 보죠.
자, 조건식 있죠. 만약 뭐뭐이라면 여기에 이제 조건 블럭이 들어갈 거고요. 얘가 참이면 요 내부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될 문장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고 요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조건이 참일 때.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될 거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상관없이 실행될 문장은 여기다가 두는 거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조건이 참일 때는 파란색하고 여기 오렌지색으로 가는 거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빨간색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선택적 문장 제어 블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에 따른 입장료 할인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죠. 제시된 조건은 앞에 보았던 그림 6-1 입장객 나이가 12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고 이게 12세 이하인지 혹은 60세 이상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장객 나이가 12세 이하라는 얘기는 13보다 작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간략하게 쓸 수 있어요. 입장객 나이 60 이상이라는 얘기도 59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입장객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를 1초 동안 말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는 거죠. 만약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을 실행되지 않는 거죠. 요거 실행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나이를 묻고 돈을 내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짝수와 홀수 구분하는 거, 요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이걸 그대로 해도 되지만 약간 고쳐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부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크래치를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자, 스크래치 열어보시고 여기서 딴 거는 좀 건드리지 않고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묻고 기다리겠습니다. 묻고 기다리기가 여기 감지에 있네요. 감지에 보시면은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묻고 기다리면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실행이 돼요. 이렇게 묻죠.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아래쪽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뜨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름 뭐라고 할까요? 홍길동. 이렇게 넣고 엔터를 쳐주면은, 자,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지만 실제로 홍길동이라는 이 정보가 이 스프라이트한테 전달이 됐고, 얘는 그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저장하고 있냐? 그럼 이 대답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답에. 그래서 이 대답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해본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출력을 그냥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잠깐만요. 이름 묻지 말고요. 그냥 나이를 묻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안내원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묻고 딱 기다렸더니 나는 여기다가 11살이요. 이렇게 11이라고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답이라는 저 값에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저 값에 들어간 거죠. 얘를 좀 보고 싶어요. 클릭했더니 1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클릭했더니 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현재 대답에 1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묻고 기다려요. 이번에는 19살 치면은 없어진 것 같지만 대답 안에 이게 지금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이라는 요 안에. 자, 그러면 쟤를 가지고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변수 봤는데 여기 변수 탭 클릭하시면 변수 있죠. 변수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거예요. 입장객 나이, 입장객의 나이라고 변수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로컬 변수로 만들고요. 클라우드 변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서버에 저장되는 거고, 얘는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스크래치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만, 내 계정에만 저장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계정에 이제 공동으로 저장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럴 때 쓰는 거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요거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확인. 자, 입장객의 나이. 자, 이게 변수예요. 변수는 기본적으로 보여요. 자, 스프라이트 1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스프라이트 이름을 이름도 한번 바꿔보죠. 지금까지는 고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를테면 저기 뭐 앞에서 매표원이라고 할까요? 표를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매표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입장객의 나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19이요 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대답이라는 곳에 19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얘를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변수. 자, 나의 변수가 아니라 입장객의 나이를 대답으로 정하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이를 물었습니다. 요번엔 21살이에요. 20일 넣었더니 입장객의 나이가 20일이라는 값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죠. 요 변수에 우리가 위에서 말한 대답이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자, 할인 조건은 12살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에요. 자, 저 조건을 집어넣어서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여기 보니까 뭐 제어 쪽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어에서 만약 조건문 이거 들어가는 거죠. 만약 입장객의 나이가 요 안에 들어가는 나이가 12살 이하 또는 60살 이상, 이걸 집어넣어줘야 되죠. 근데 12살 이하라는 얘기는 자 12, 11, 19, 8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12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13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13보다 작으면 그걸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연산해 보면은 요거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있죠. 요거 사용을 해 볼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입장객의 나이, 위에서 대답으로 들은 입장객의 나이가 받아들여져 있을 거고, 변수 탭에 가보면은 변수 태그에 가보면 여기 입장객의 나이라는 게 있고, 입장객의 나이가 13보다 작으면 이게 참이 되려면 12, 11, 19 이거죠. 야, 입장객의 나이가 13보다 작으면 오케이. 그렇죠. 혹은 입장객의 나이가 60, 61, 62, 63 이거죠. 60 이상이면. 자, 그래서 하나 더 연산해서 크면, 자, 입장객의 나이가 60, 61, 60이니까 59보다 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13보다 작거나 혹은 59보다 크면 이게 만족해도 되고 이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그때 쓰는 게 이거 또는이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자, 입장객의 나이가 13보다 작다 또는 입장객의 나이가 59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이거죠. 됐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여기다가 할인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은 말하기 형태 보면은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뭐 안녕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라고
2초 동안, 1초 동안 상관없죠. 이렇게 말하게 시키겠다는 얘기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살이라고 해보죠. 19. 그러면은 얘는 13보다 작거나 또는 59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13보다 작은 나 11살이다. 11살, 나이 11살 해주면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1초 동안 말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혹은 이 말을 하지 않거나 둘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이걸 집어넣는데 요거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시작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하나씩 이렇게 할 때는 이거 항상 누르기 귀찮잖아요. 그냥 블럭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돼요. 블럭을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맨 위에 있는 거나 클릭을 해주면은 이게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묻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고 내가 여기다가 65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65으로 대답이 가고 입장객의 나이에 65가 입력이 되고 입장객 나이가 59보다 크면 이란 이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아서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를 1초 동안 말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기서 이제 뭐 바꾼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를테면 입장권 요금을 할인되었습니다를 1초 동안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장권 요금을 여기서 바꿔버리면 되죠. 이를테면은 자, 입장권 요금을 1,000원인데 할인해서 800원이라고 합시다. 혹은 10,000원인데 8,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으로 할인이 된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요금이 8,000원입니다가 이렇게 나오게. 혹은 요금이 10,000원입니다가 나오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여기다가 8,000원입니다가 나오게. 이렇게. 그때는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을 써도 되고요. 혹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뭐뭐이면 아니면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만약 요 조건이 참이면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자, 입장권 요금은 8,000원입니다. 를 이제 말하게 해주는 거고요. 아니라면 할인되기 전 가격이니까 여기는 8,000원이 아니라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나이를 묻고 내가 10살짜리 아이다. 그러면 입장권 요금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할인이 안 되는 나이대 25살이다. 그러면 입장권 요금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게 그냥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집어넣어주고 조건이 맞을 때와 조건이 맞지 않을 때를 각각 나누어서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자리에다가 변수값을 실제로 넣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입장권 요금. 그래서 이제 8,000원을 이제 받게 혹은 10,000원을 받게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은 이제 여기 변수에다가 변수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요금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 클릭을 해놓고 여기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해놓고 여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요금이 아니라 전체 요금 합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 전체 요금 합계가 현재는 0원인데 입장객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누적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어서 쭉 오면서 반복해서
묻고 입장권을 파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어에서 얘는 무한 반복하겠죠. 무한 반복하면서 앞에 있는 이제 매표원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가 되세요? 하고 표를 팔고 입장권 요금 8,000원입니다. 2초 동안 말하고 10,000원입니다.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000원을 받았겠죠. 10,000원을 받았겠죠. 8,000원을 혹은 10,000원을 전체 요금에다가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요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변수에 보면 입장권의 전체 요금 합계 있죠. 전체 요금 합계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체 요금 합계를 0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1만큼 바꾸기가 있는데 지금 8,000원입니다를 말했고 8,000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요금 합계를 8,000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주면 8,000만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10,000원에 판매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요금 합계를 10,000원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좀 모양을 갖춘 것 같아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했더니 입장권 요금은 10,000원입니다 하고, 자, 10,000원을 받았으니까 10,000원 들어간 거죠. 자, 두 번째 사람 10살짜리 아이가 왔어요. 자, 8,000원입니다. 8,000원 더해서 18,000원 되는 거고,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할아버지 나이는 68. 자, 요금은 8,000원입니다. 여기다 26,000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뭐 이제 그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들 나이는 45 이렇게 보죠. 요금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36,000원. 이렇게 계속해서 요금이 합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변수도 쓸 수 있고요. 변수도 쓸 수 있고 조건문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조건의 어느 부분을 실행시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걸 다 한 다음에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죠.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요걸 요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를 2초 동안 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는 8,000원을 낸 사람이거나 10,000원을 낸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다 하는 거죠. 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이가 13보다 작고 59보다 큰 요 경우에만 이 두 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10,000원입니다.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둘 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를 2초 동안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주면 되겠죠. 나이가 25이면 10,000원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인사를 해주는 거고, 또 다시 68이면은 8,000원을 받는 거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짤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좀 추가해서 조건문에 대한 것도 집어넣어 보고,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변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추가해서 넣어 봤습니다.